자, 뉴스킹 한 주를 시작하면서 성역 없이 모두 비판하는 모두 까기 시간.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모두 까기 이렇게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모두 잘 되라는 거죠. 모두 까기가 아니고 모두 잘 한편으로는 되라고. 예. 모두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뭐 대안도 충고를 하는 제시해주고 예. 뭐 방향 설정을 많이 해줬는데 네. 양당 다가 안 따라오네. 안 따라보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건데. 자, 지금 우리 YTN TV에 나오는 지금 의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모두 까기의 이제 격주로 조홍천 의원이 나옵니다. 조홍천 의원은 어떻게 모두 까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조홍천 의원은 모두 까기 힘들잖아요. 민주당 소속이니까. 민주당 소속이 돼 있으니까 예. 아무튼 까긴 까도 한 8대 2 정도로 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인터뷰도 했는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같이 의원 생활 해봤는데 예. 뭐 생각이 깊은 건지 얕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알겠습니다. 더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어대명이 아니고 학대명 같아요. 확실히. 뭐 우리가 대표는 예상한 대로 이재명. 뭐 대표님 예상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것 예상대로 같아요. 재미없는 전당대회가 네. 될 거다. 네. 단지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예. 불과 100일 안 돼 가지고 퇴출돼 버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시민단체 민노총 예. 이재명 그쪽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을 했다. 네. 그리고 정당 야당까지 장악했다. 그러면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윤정권 투쟁을 갈 거냐. 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쇄신을 갈 거냐. 이제 고민의 시점이 있는데 네. 굉장히 퇴진 투쟁 혹은 반정부 투쟁이 유혹스러울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뭐 민노총을 비롯한 뭐 동부연합은 벌써 비대해져 가지고 네. 전국연합 비슷하게 됐잖아요. 이러한 단체들이 계속 그런 걸 요구할 텐데 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지금 경기지사 대통령 후보 우리 이제 야당 대표잖아요. 그럼 야당 대표로서의 변신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또 민주당이 거기에 고민이 대단히 많을 거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되면 이재명 의원의 고민이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 부분이 고민될 것이다. 굉장히 대표 깊게 노선을 정하는 된다. 거 말씀하시는 예, 거네요. 노선 대정부 방향으로 예를 들어 들어갈 투쟁이냐 민생이냐 아니면 민주당 개혁이냐. 자, 근데 아직 된 건 아닌데 대표님 그냥 된 것처럼 아니 뭐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70% 이상씩 나오니까 뭐 네. 확대명이죠. 단일화해도 상관없습니까? 안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네. 이재명 말고 대안이 없다. 이게 이제 당원들의 생각이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국민들의 생각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최고위원들도 아마 친명계 쪽으로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뭐 최고위원은 고민정 의원은 친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또 반명을 하기도 그래요. 뭐 이른바 이낙연 걔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친문이지 친문.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무튼 예. 정청래 의원하고 저하고는 네. 한 오랫동안 같이 한 하셨잖아요. 10년 동안 그죠? 계속 저하고 같이 상대 파트너로 있었어요. 문방이 같이 있었습니까? 안행이. 안행이. 예. 그다음에 정보위. 예. 뭐 할 때마다 내가 간사할 때마다 오더라고. 그래서 잘 아는데 성질 좀 죽이라고. 요즘 뭐 성질은 크게 안 나는 것 같긴 하던데 1등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 노선을 네. 그 정치적인 감각이 대단히 있는 분인데 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조언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이게 정치라는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지만은 나름대로 깊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 상대로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4선 정도 이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깊이가 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뭐 대표가 되면 대표일 경우에 든든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정청래 의원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른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무슨 사법 리스크냐 뭐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당내에서 그 지적을 하던 게 최근에는 안 들리긴 합니다. 당내에서 사법 리스크 얘기가.
뭐 박용진 의원이 뭐 얘기를 했지만은 네. 어차피 이제 이재명 대표 그 가로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법적 잣대는 공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있다. 예.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주변에 법적 관련되는 사람들이 4명이 벌써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재명 의원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본인이 죄가 없으면은 당당하게 나가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법적 문제가 있는 거를 정치적으로 풀어보겠다 하면은 굉장히 꼬여버립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그 전에 선배들의 정치를 봐도 야당 대표는 당당함, 그다음에 그 정당함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죠. 그것이 법적 잣대를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생각을 그게 꼼수라 그러는데 네. 야합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 지난주에 우리 정성호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고요. 정청래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다 지금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 극단적 선택했던 분들 강압 수사 피해자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강압 수사는 이제 그 정도로 강압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수사하면 바로 그 다음날 나와서 나오자마자 발표할 텐데 강압 수사는 아무튼 경찰서나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은 네. 그 자체가 압박을 엄청나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이제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원을 좀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당원 뭐 81조 뭐 기소가 되면 뭐 당원권 당헌이죠. 당헌. 네. 발음이 제가 좀 그래서 당헌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벌써 이재명 방탄용 만드는 거 아니냐 비판도 있던데요. 그러면은 민주당 죽습니다. 아, 자꾸 왜냐하면 예. 역대 야당 대표들 또 대통령 후보들은 그런 꼼수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방탄용 당헌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걸 당헌을 바꾼다. 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 추락하는 그 지지율 민심을 일시에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 오히려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볼 겁니다. 당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거는 해석하시는 대외적으로 겁니까? 지금 당원의 그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했던 네. 당 대표가 예. 당원 자체를 자기 자신을 위한 당원을 개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꼼수죠. 좀 더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해라. 야당 대표답게 역대의 야당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좀 보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좀 그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지율이 지금 뭐 대표님이 지적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20%대로 좀 떨어져 버렸고 근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검윤이지 검윤이. 아, 잠깐만요. 이게 무슨 검찰. 예, 윤핵관. 예. 그다음에 김경희 여사. 검윤희 이거 좀 혹시 만들어내신 겁니까? 내가 만들어. 검윤희 깜짝 놀랐습니다. 예, 검윤희 세 개 딱 들어보니까 지금 문제는 맞네요. 아무튼 인사에 국민들이 화가 난 거고 예. 또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하에 차별화를 두는 건 좋은데 네. 실질적인 국민들한테 와닿는 그러한 진전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대통령 후보 때 어퍼컷 쇼를 했는데 예. 후보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시기적으로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빨리 인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검찰의 요직에 대한 인사 문제는 이제 그만해라. 검찰은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윤핵관은 이제 과감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크게 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혹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이선 후퇴
예. 저는 뭐 의원직 사퇴까지 하고 좀 사라져라 이런 입장인데 사라져라. 예.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선희태하고 권선동 원내대표 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좀 의원직 사퇴가 힘들면 원내대표 사퇴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의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첫 메시지를 낼 때 이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를 통한 인사 청탁 절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 주겠다. 아하. 5년 동안 김건희 여사를 통한 인사 청탁, 인사 반영은 없다. 이렇게 공개적인 선언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면은 단호하게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불이익을.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선언을 하라는 거죠. 그 선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받고 의혹을 받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3개월 100일 과정에서. 혹시 기자회견 같은 거 한다면 그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 해야 말씀이신가요? 된다. 저는 그래 봐요. 이번에 이제 뭐 기자회견이 휴가 복귀 그다음에 8.15 100일도 있어요. 100일 많아요. 이렇게 연달아 일주일 할 단위로 수가 지금부터 일주일 단위로 행사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또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 얘기대로 하면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기 차단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선언하라는 거. 지금부터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인사청탁이나 인사 부탁이 들어오면 절대 반영 안 할 뿐 아니라 불이익 주겠다. 5년 동안 김건희 여사를 통한 인사청탁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실천해야 돼요. 실천도 하고. 자, 지금 인사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검찰 출신들, 측근들 우리가 시중에 육상시라고 표현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얘기를 먼저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러다 또 연결이 자연스럽게 박 정부 때 십상시. 박근혜 대통령 때 십상시는 만들어낸 거고. 그거 만든 겁니까? 그거 뭐 힘이 어디 있어요. 나도 그거 들어가 있던데 뭐 특보 한 번도 못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6명의 검찰 출신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검수완박을 저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감사 기능 혹은 그 감찰 기능이 있는 부서에는 검사 출신들을 보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서도 그게 편하지 않겠어요. 단지 이제 과도하면 안 된다. 요선에서 이제 그만 하는 게 좋겠다. 이까지? 검찰의 검수완박에 대한 대처는 요거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더 이상 검찰 출신들을 행정부로 데려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인사 채용 관련해서 뭐 최근에 얘기기도 하고 계속됐던 얘기기도 한데 그 극단적인 좀 유튜버들 그런 분들이 좀 채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그거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예. 인사검증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뭐 극단적인 유튜브 오른쪽 사람 극우적인이라고 하죠. 오해받는 저 나보고도 극우라 하더라고. 이렇게 부드러운 보수죠. 보수 대표. 딱 중간에 있는 보수인데 지금 현재로서 윤석열 정부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쓰는 건 맞아요. 단지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본인의 인사 스타일이 구기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부총리, 교육사회부총리 같은 경우는 바로 경질해라. 해라. 그렇게 바로 경질하는 거 처음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됐는데 그릇이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이 어려우면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 생각은 좀 안정감이 필요하다. 교육부 장관이라면 제가 노동개혁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굉장히 많은 여론 청취를 하고 당사자들하고의 토론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 교육개혁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냥 취학 연령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제 개편을 통해서 또 대학교의 실질적인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지방대학의 활성화 이걸 다 통합을 하고 예. 지금 남자일 경우에는 30살 가까이 돼야지 교육 취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 바꿔야 됩니다. 좀 빨리. 지금 예. 그 소위 저출산 초고령화에서는 좀 더 일찍 사회 진출해서 사회 진출에 한두 번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예. 너무 늦게 가니까 재기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청년들의 아픔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번 실패하고 직장 늦게 가고 직장에 맞지 않아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한 3분의 1은 나오잖아요. 그래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기회에 대한민국이 안 되더라.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인데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교육제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저래 하는 건 학제 아니다. 개편하고 그다음에 예. 뭐 대학 그렇죠. 입시제도 개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앉아서 해야 되지 취학 연령만 가지고 안 떠드니까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학 연령을 떠들면 모든 부담이 이제 워킹맘 그렇죠. 지금 학부모들한테만 가니까. 30대 예. 분들한테 그 피해를 주니까 그런 완전한 보완치를 아주 하려면 큰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작게 그게 접근해요. 교육 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아하,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래서 한 필요하다. 1년 정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논의하다 보면요. 그 제도에 대한 보완이 나오고 교육개혁의 시발점 단추는 걸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이래 보는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MB 정부 때 초반에 그 뭐 강북병 등등으로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니까 사정 전국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를 하고 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 혹시 좀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통해서 전환할 수 있나 이런 부분 아무튼 검찰 출신인 윤 네. 대통령이 굉장히 잘 알 거예요. 제일 잘 노무현 알겠죠. 대통령에 네. 대한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 겁니다. 네. 단지 하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제 네. 야당 대표가 될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 네네. 국정농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해라. 국민들 뒤에 이 문제는 뒤에 있으면 안 돼요. 네. 앞으로 세야 된다. 무엇 때문에 왜 이 조사를 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정치적 보복 프레임에 걸리면은 공정한 수사라도 할 수 없는 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해 안 하면은 아하. 정치적 프레임, 정치 보복 프레임에 걸리면은 아하. 공정 수사조차도 힘들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막 밀어붙이는 수사 뭐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힘들 것이다. 네. 자, 그것도 그거고 지금 뭐 당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총선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당 입장에서는 조금 벽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국민의힘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 1년 한 10개월 예, 남았을 총선해야 때 되니까요. 내년 들어가면은 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빨리 윤핵관들을 뒤로 물려라. 그다음에 대통령실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네. 된다.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도 정치를 모르고 네, 사회적인 경험이 그래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관리형 시스템이 되고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이 네. 들어가면은 정치 잘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핵관 이선 후퇴하면서 뒤로 비대위에 가고. 힘을 실어주고 예, 비대위를 통해서 당의 정상화를 좀 만들어 봐라. 예.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사퇴를 시켜라. 김대기 실장 사퇴 필요하다. 사퇴시키고 네. 대통령 비서실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라. 약간 정치인이 좀 가능이 좋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예. 정치인들 욕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보는 판이 있어요. 올바른 시각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대통령 비서실은 작은 정부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 얘기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아, 그 얘기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있으면은 예. 나머지 모든 국정 전반을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고 네. 대안을 제시해 줄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예. 그때는 과감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8.15를 계기로 대통령실 쇄신, 인적 쇄신, 네. 그다음에 행정부에 문제되는 장관들의 정대한 인적 변화,
그리고 비대위를 통한 당의 변화. 그렇게 되면 뭐 이 세 가지를 괜찮을 동시에 것이다. 하면서 아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민도 아하. 제가 말씀드린 선언을 해버려라. 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리지 뭐. 노무현 대통령 예, 생각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어떠한 청탁에도 불이익 주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면은 이게 전환점이 8.15 시점으로 전환점이 됩니다. 것이다. 그렇지 않고 찔끔찔끔하면요. 아하. 끌려가서 내년 2월 달에는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와요. 알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사태. 이거는 다음에 한번 듣도록 하도 뭐 한번 보죠. 일주일, 2주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자, 오늘 모두 까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